안녕하십니까.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이재명은 뭘 해도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조용하게 열심히 재판받고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악인의 말로는 비참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재명이 지금 유일하게 기댈 곳은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를 6인 완전체로 만들어서 4월 18일 이전에 신속하게 재판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조기 대선으로 자기의 죄를 모두 뒤엎겠다는 계산이 최선의 전략이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무리하게 탄핵시키려 했던 것도 헌법재판관 임명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한대행을 탄핵시킨다고 하더라도 다음 선계 순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라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줄 것이라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헌법재판관 임명에 부정적인 한대행을 일단 탄핵시키고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대행 탄핵 자체가 이제 불가능해졌습니다. 한대행을 탄핵할 경우 의결 정족수를 총리 기준으로 할 것이냐, 대통령 기준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놓고 의견이 분분했죠. 그런데 민주당은 일단 총리 기준으로 151명으로 밀어붙일 계획이었습니다. 의결 정족수 151명으로 밀어붙일 계획이었는데,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도 151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의결된 것으로 발표할 것임을 사실상 예고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권한쟁의 심판이 예상됐는데 이제 그렇게 할 필요 자체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발간한 해설서에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요건과 사유는 대통령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의 해석을 해놓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에게는 청천벽력입니다. 또 민주당이나 이재명이나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할 그런 형편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민주당이나 이재명이나 수정할 전략이 별로 없습니다. 한덕수 대행에게 꿇어앉아 삭삭 빈다고 해도 한대행이 마음을 바꿀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재명이 수정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하면 종북 세력과 손잡고 진짜 내란을 일으키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이 지난 2015년 자체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권한대행이 탄핵 대상자인 경우 탄핵 소추 발의 및 의결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할 경우 대통령 탄핵과 마찬가지의 의결 정족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밝혀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행자로서의 직무 집행 중의 위법 행위만 탄핵 사유가 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권한대행 이전의 총리 시절의 행위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한대행의 총리 시절의 행위 또한 탄핵 사유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제 소용이 없어진 것입니다. 주석 헌법재판소법을 저술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은 3년의 준비기간 끝에 지난 2015년 주석 헌법재판소법을 발간했습니다. 한수웅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필두로 16명의 헌법학자가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더 이상 시비를 걸기도 힘든 그런 준비 과정과 참여자들이 함께 만든 해설서인 것입니다. 이재명이 어떻게든 손을 대보려고 해도 너무나 깔끔한 해설입니다. 마치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견이라도 했듯이 깔끔하게 정리해뒀던 것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경우 지난 2016년 황교안 대행 시절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200명이 의결 정족수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아마도 당시 입법조사처는 그때 당시 기준으로 1년 전에 출판됐던 헌법재판소의 주석 헌법재판소법을 참고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2023년 현재의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무총리 시절에 있었던 일은 탄핵할 경우 151명이 의결 정족수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현재 입법조사처장은 지난달 우원식 국회의장 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해설이었던 것입니다. 다만 우원식 의장이 임명했지만 국회 정통공무원 출신인 운영위 수석 전문위원은 200명의 의결 정족수라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입법조사처의 일부 오락가락하는 해석이 있었지만 헌법 해석의 바이블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이 그것도 16명의 헌법학자들과 함께 3년에 걸쳐 집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을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라고 이를 깡그리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 민주당이 한대행의 탄핵을 밀어붙이면 우 의장이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물론 민주당과 이재명은 땡깡을 부릴 것입니다. 우원식 의장이 이재명의 떼쓰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한덕수 총리는 200명이 안 되는 국회의 의결에는 신경을 쓸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민주당의 탄핵 표결과는 무관하게 업무를 계속 볼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것이죠. 국민의힘이 투표장에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표결이 성립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더라도 200명이 되지 않았을 경우 부결됐다고 주장하면서 한대행은 평소 업무를 계속 보면 됩니다. 한대행이 업무를 계속 진행하면 이제는 권한쟁의 심판이나 가처분 신청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권한쟁의 심판을 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재명은 그야말로 똥줄이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던 전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인사청문회를 여당과 협의 없이 단독으로 실시했죠. 그런데 또 설상가상으로 마흔여 후보자의 경우 과거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었던 종북단체에서도 핵심 역할을 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론도 저런 사람을 헌법을 수호하는 최고의 보루인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것은 도대체 이재명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느냐 이런 반응을 보여왔었습니다. 정말 이재명이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마흔역 같은 한때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었던 그런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할 수가 있을까?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여기에다 지난 주말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는 광화문 집회에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고 또 여론조사상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속전속결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밀어붙이려다가 오히려 동티가 난 셈입니다. 아마도 이번 주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는 지금까지와는 상황이 완전히 다른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 것으로 보이는데 탄핵 전국의 최대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입장에서는 지금 뭘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법원도 이제 연말 휴정기를 거치면 내달 초부터는 재판이 재개되죠. 그러면 이재명의 시계는 엄청난 속도로 돌아가게 됩니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게 되면 이재명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계가 빨리 가도 걱정이고 늦게 가도 걱정인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옴짝달싹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경계해야 되는 것은 이재명의 막가파식 전략입니다. 이재명은 자기가 살아나갈 방법이라면 국정마비나 국정파탄 정도는 눈도 깜빡하지 않을 인물이죠. 이판사판이라는 생각에 노종면 대변인이 얘기했던 장관 5명을 한꺼번에 탄핵시켜서 국무회의를 마비시켜버리는 국정마비 전략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무회의가 마비되면 국회의장 힘이 막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대행과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막가파식 전략에 사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재명이 한대행 체제를 마음대로 하지 못할 이유는 산적해 있습니다. 우선 한대행을 중심으로 국정난맥상이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 외국에서도 한대행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있고 특히 미국에서는 한대행 체제를 절대적으로 지지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다음 달 고별 방문의 일환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 지지 입장이 나온 이후 이뤄지는 방안으로 권한대행 체제의 동맹 외교가 안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외교부는 다음 달 20일 트럼프 취임 이후로 조태열 장관의 미국 방문도 추진 중입니다. 앞서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지난 23일 12.3 계엄 후 첫 방미에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과의 회담에서 계엄 사태로 멈췄었던 주요 외교 안보 일정을 완전히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한대행의 리더십과 한국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한대행 체제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반면 미국은 이재명에 대해서는 좌파 사회주의 성향의 우려를 표시해왔을 뿐만 아니라 대북 송금 재판과 관련해서 유엔의 제재 결의안과 미국의 자체적인 대북 제재 방침을 이재명이 어겼을 수도 있다는 점에 지금 극도의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마치 권력을 다 잡은 것처럼 행세하던 이재명의 상황이 지금 급변했습니다. 26일 이재명과 민주당이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궁금해지는데 일단 지켜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